교과서 61페이지 종결 표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 라는 말은 문장의 제일 마지막에 오는 종결 표현의 중요함을 강조한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종결 어미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종결 어미는 보통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 이렇게 5가지로 나뉩니다. 평서문은 특별히 요구하는 바 없이 단순하게 진술한다. 의문문은 뭔가를 질문하는 것이다. 명령문은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한다. 청유문은 함께 하도록 요청한다. 감탄문은 자신의 어떤 느낌을 표현하는 문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 그림에서 선생님이 이제 교실로 갈까? 라고 의문문의 형식으로 물어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의문문의 기능보다는 청유, 교실로 가자라는 청유, 또 교실로 가라라는 명령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6번째 줄 따라서 문장이 실제 사용되는 맥락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가 중요하다. 옆에 날개를 보면 의문문의 종류 나오고 있습니다. 일정한 설명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판정 의문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수사 의문문 이렇게 3가지 의문문의 종류가 있다. 그 밑에 명령문과 청유문의 문법적인 제약을 보겠습니다. 명령문의 주어는 항상 청자가 되어야 한다. 명령을 상대방에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청유문에서는 화자와 청자가 무언가를 행동을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화자와 청자가 함께 포함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령문과 청유문의 서술어로는 동사만이 올 수 있다. 동사만이 올 수 있다. 이 말은 형용사는 명령문이나 청유문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동사 형용사를 구분할 때 명령문과 청유문으로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형용사는 명령문과 청유문으로 사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너는 빨리 예뻐라. 이런 문장은 문법에 어긋난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문제를 보면 내가 너한테 밥 한 번 못 사주겠냐? 라고 하면서 의문문의 형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의문문. 하지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밥을 한번 사주겠다. 이런 어떤 약속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창문 좀 열어줄래요? 라고 여기서도 의문문처럼 의문문의 형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창문을 좀 열어달라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요청의 기능 또는 명령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62페이지 보겠습니다. 높임 표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고객님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커피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손님이 당황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서 어색한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커피 나오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 물건은 높임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장을 고치면 커피 나왔습니다로 고치면 되겠죠. 우리가 상대방을 뭔가 너무 이렇게 존중해서 표현하려고 할 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서는 높임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화자가 어떤 대상이나 상대에 대해서 그의 높고 낮은 정도에 따라 언어적으로 구별하는 표현 방식이나 체계를 우리는 높임법이라고 하고 높임법을 상대 높임법,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3가지로 나누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대 높임법이란 화자가 청자에 대하여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크게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뉜다. 자, 격식체는 하십시오, 하오, 하게, 해라. 이렇게 네 가지. 비격식체는 해요, 해요체, 해체.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상대 높임법은 모두 6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자, 격식체는 청자와 심리적인 거리감을 나타내는 것이고, 비격식체는 조금 청자와의 심리적 거리가 가깝다. 이렇게 확인하겠습니다. 자, 날개를 보면 상대 높임법을 정리를 해놨는데, 자,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십시오, 하오, 하게, 해라. 이렇게 네 가지. 그 다음에 해요, 해.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주면 되겠고, 이 표에 나타나 있는 대로 우리가 상대 높임법의 체계를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높여야 될 때, 그리고 낮춰야 될 때, 상대방에 따라서 높임과 낮춤을 적절하게 사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하우체와 하계체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하우체와 하계체는 지위가 더 낮은 사람을 존중해서 대우하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 어서 오시오. 이런 거는 하우체가 되겠죠. 하우체. 자네가 먼저 가게. 이거는 하계체.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높임법은 좀 예스러운 표현이기 때문에 요새는 많이 안 쓰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뭐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십시오체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이 얘기를 어째서 계속해야 하는지 모르겠구려. 이런 건 하오체. 내가 너무 흥분했던 것 같네. 이런 거는 하계체. 가는 대로 연락해라. 이거는 해라체. 자, 이 네 가지는 격식체라고 봐주면 되겠죠. 격식체. 자, 격식체. 어제는 비가 많이 왔지요. 해요체 확인해주고 집에 빨리 가. 이거는 해체. 그래서 요 두 가지는 비격식체. 이렇게 정리해 주겠습니다. 자, 63페이지 두 번째 주체 높임법 보겠습니다. 자, 주체 높임법은 서술에 주체를 높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주체 높임법을 나타내는 방법으로는 선어말어미 시를 붙인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주격조사 깨서가 쓰이기도 하고, 주어 명사에 뭐뭐 님이 붙기도 한다. 또한 계시다, 주무시다처럼 특수 어휘를 통해서 실현되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계시다는 원래 있다의 높임말이 되겠죠. 주무시다는 자다 대신에 이렇게 주무시다 이렇게 특수 어휘를 통해서 나타내기도 한다. 그 밑에 보겠습니다. 주체를 직접 높이는 것은 직접 높임인데 주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상, 예를 들어 신체의 부분이나 성품, 심리, 소유물 등을 높이는 걸 우리가 간접 높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모께서 오신다에서 우리가 주체 높임법 뭐뭐께서 확인할 수 있고 오신다 할 때 높임 선어말어미 시를 통해서 이모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버지께서는 안방에 계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아버지께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다가 아니라 계시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넥타이가 멋있으십니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서 선어말어미 시를 사용해서 넥타이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넥타이라고 하는 것은 사장님의 어떤 소유물이 되겠죠. 일부 어떤 그 사장님을 높이기 위한 간접 높임이다. 이렇게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3번 객체 높임법 보겠습니다. 자, 객체 높임법에서 이제 객체라고 하는 것은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뜻한다.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방법이다. 자, 객체의 높임법에서 모시다, 들이다, 여쭈다, 되다 이런 특수 어휘가 사용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모시다, 들이다, 여쭈다, 되다를 우리가 문법적으로 특수 어휘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에서 에게 대신에 깨를 사용하기도 한다. 자, 나는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누구를 할 때 목적어가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가 객체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목적어인 아버지가 객체가 된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객체. 그럼 아버지를 높이면 되겠죠. 그래서 아버지를 데리고 아니라 모시고 이렇게 객체 높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병원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병원으로 간 거는 내가 병원으로 간 게 되겠죠. 그래서 주체는 나가 되는 것이고 객체는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나는 선생님께 과일을 드렸다. 마찬가지 누구누구께 여기서 선생님이라는 어떤 부사어가 지금 객체로 봐주면 되겠죠. 이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서 과일을 주다 대신에 드리다를 사용해서 선생님을 높이고 있는 객체 높임법이다. 주체는 나가 되겠죠. 내가 선생님께 과일을 드렸다. 객체 높임법. 문제 1번. 윤채야 이것 좀 봐. 에서 할머니 이것 좀 보세요. 라고 말하면 되겠죠. 할머니 이것 좀 보세요. 선생님, 지금 시간이 계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계세요를 고쳐주면 되겠죠. 자, 계세요를 이렇게 있으세요로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지금 마당에 있으십니다. 이걸 고쳐주면 있다 대신에 계시다로 바꿔주면 되겠죠. 선생님께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묻다라는 단어를 여쭈다. 여쭈다라는 단어가 높임말이 되겠죠. 지유야, 선생님께서 너 빨리 교무실로 오시라고 해. 이렇게 되어 있죠. 오시라고 해.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고친다면, 선생님이 지유 너를 빨리 오라고 하셨어. 또는 오라고 하셨어를 줄이면 너 오라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오시라고 했을 때는 이건 지유를 높이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지유는 친구기 때문에 높일 필요가 없다 그죠? 그래서 오라고는 지유를 오라고 하셨어는 선생님이 하셨다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오라고 하셨어 그리고 그걸 줄이면 오라셔 이렇게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우리 시간 표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 표현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래프로 나타나 있는데 먼저 과거 시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과거 시제. 지금 나는 어제 영화를 봤다 라고 하는 과거 시제가 나와 있는데 지금 말하고 있는 시점을 우리가 발화시라고 봐주면 되겠죠. 지금 말하고 있는 이걸 우리가 발화시. 발화는 입에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그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고 있는 그 시점보다 영화를 본 것이 영화를 본 사건이 앞서는 시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건 시가
바라시보다 지금 앞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미리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과거 시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시제라고 하는 것은 나는 지금 영화를 본다 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시점과 그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일치하는 시점을 현재 시제 이렇게 확인해 주면 됩니다. 자, 미래 시제 보겠습니다. 나는 내일 영화를 보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바라시가 있는데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사건. 자, 앞으로 영화를 볼 예정이죠. 그래서 자, 사건 시가 이 바라시보다 나중에 일어나는 시제를 우리가 미래 시제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과거에 일어난 일인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를 나타내는 언어적 표현을 시제라고 한다. 자, 말하는 시점인 발화시를 기준으로 해서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나는 시점인 사건 시에 선후 관계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번 과거 시제. 자, 과거 시제를 문법적으로 설명해 놨다. 그죠? 자, 사건 시가 바라시보다 앞서는 시제를 말합니다. 그 방법은 선어말 어미 at, 또는 더. 자, 관형 사형 어미 니은. 용언의 어간이나 서술격 조사에 붙는 던을 통해서 과거 시제가 실현이 됩니다. 또한 어제, 옛날 이런 부사를 통해서 과거 시제를 표현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at 또는 또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인데 바라시보다 훨씬 전에 발생하여 현재와 단절된 사건을 표현하는 데 쓰인다. 그래서 이거를 대과거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선어말 어미 더는 과거의 일이나 경험을 회상할 때 많이 쓰인다. 자, 그 옆에 날개를 보면 at이 과거 시제를 나타내지만 완결된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그 다음에 미래 실현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도 사용된다. 이 예문도 봐두면 되겠죠. 저는 엄마를 닮았어요. 이 문장은 자, 완결된 상황이 지속된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 미래 실현에 대한 확신. 이거는 요 밑에 있는 문장. 숙제를 안 했으니까 너 내일 학교에 가면 혼났다. 요 예문을 그 예문으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예문 보겠습니다. 자, 나는 어제 이런 부사, 그 다음에 책을 읽었다 할 때 내 동생이 도서관에서 공부하더라 이런 거 있죠. 더. 아까 네가 먹은 우유 이미 먹었다 그죠? 동생이 사온 거야 이런 거 봐주면 되겠습니다. 학생이 던 이런 거 던. 그 다음에 성인이 되었어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이 저수지에는 물고기가 많았었는데 라고 할 때 at, 이런 대과거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현재 시제는 바라시와 사건시가 일치하는 시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고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것은 자, 선어말 어미 는 또는 니은, 관형사형 어미 는 이런 거. 그 다음에 형용사 서술격 조사에서는 관형사형 어미 니은이 쓰이거나 선어말 어미 없이 현재 의미를 나타낸다. 그 다음에 부사어 지금, 현재 이런 부사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지금 이런 게 현재를 나타내는 거겠죠. 공부를 한다, 공부를 하는, 우리 아기 잘도 자는구나, 잠을 자는, 꽃이 참 예쁘다, 예쁜 꽃, 동생은 중학생이다, 중학생인 동생 이런 것들은 모두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3번 미래 시제. 자, 미래 시제는 사건 시가 바라시보다 나중인 시제를 말합니다. 자,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발화가 먼저 일어나는 거겠죠. 자, 방법으로는 선어말 어미 get, 뭐뭐하 get. 자, 그 다음에 관형사형 어미 real 사용됩니다. 관형사형 어미 real, 그 다음에 의존명사 것이 결합된
뭐뭐 할 것 할 때 리을 것 이런 거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사어는 내일 이런 부사어 사용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 그런데 이거는 좀 예외적인 경우가 되겠죠. 계시라고 하는 것은 자, 가능성, 의지, 추측 등의 화자의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구분해서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내일, 내일이라는 부사어, 그 다음에 오겠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미래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나도 그 정도는 하겠다. 이거는 어떤 가능성을 나타낸다.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할 때 get은 내가 해보겠다. 의지를 나타낸다. 내일은 비가 오겠다. 이거는 어떤 추측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갈 사람은 빨리 가세요. 이런 거 미래를 나타낸다. 제가 뭐뭐 할 것,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미래를 나타낸다. 자, 옆에 날개를 보면 선어말 어미 리라고 하는 것이 좀 예스러운 표현에서 사용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내일 다시 전화하리다 라고 있으니까 예스러운 표현이다.